이번 시간에는 2차 함수하고 2차 부등식 관계에서 세 번째 파트 좀 얘기를 해볼게. 컴패스 D가 0일 때 2차 부등식 해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좀 왼쪽에다 좀 써보면 3번 해서 컴패스 D가 0일 때 2차 부등식 해 이렇게 써볼게요. 우선은 컴패스 D가 0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X축 기준에서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죠.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형태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2차 함수 형태를 Y의 fx라고 정의한다면 우리가 크게 네 가지 2차 부등식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0보다 컸을 때 좀 따져볼게. 자, 이렇게 0보다 컸을 때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X축 기준을 해서 위에 해당되는 영역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뽑아내서 여기에 해당되는 X가 이렇게 우리가 정의되는 거 괜찮겠지?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는 알파보다 작으면서 알파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런 형태를 좀 얘기해볼게. 이번에 이제 등호를 붙였어요. 이렇게 등호를. 자, 등호를 붙였다는 건 뭐야?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걸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겠니? 자, X는 말 그대로 모든 실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럼 세 번째도 얘기해볼게요. 세 번째는 좀 방향이 좀 달라진 형태. 0보다 작은 형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0보다 작은 형태. 이 그래프 보시면 X축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은 하나도 지금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X는 없다. 말 그대로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럼 네 번째는 볼게. 자, 네 번째는 등호가 붙었다는 거지. 자, 이걸 좀 세부적으로 쓰시면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어요. 요 2차식이 0보다 클 때랑 요 2차식이 0이랑 같을 때랑 이렇게 쓸 수 있다. 0보다 클 때 우리가 어떻게 썼으니?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라 썼었죠. 그리고 등호 붙였어 어쩔 때. 여기서는 X는 알파라는 지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결국 이 두 개를 우리가 고려한다면 X가 어떻게 된다는 거니? X는 모든 실수가 된다는 거지. 이걸 이제 한문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X축 기준을 해서 크면서 또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 그래프가 그대로 온전히 해당이 되는 거지. 그래서 X의 범위는 모든 실수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 있죠. D가 0일 때 2차 부분의 해를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이제 표현해봤고, 그다음에 또 네 번째로 얘기해볼게. 네 번째는 컴패스 D가 음수일 때 또 따져보는 거야. 자, 조건식을 이제 살짝 이렇게 바꿔볼게. 컴패스 D가 음수일 때 또 따져보는 거야. 이건 이제 네 번째 케이스가 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X축과 관계성을 나타내볼게. 어떻게 되겠니? 이 함수가 X축 기준해서 위에 붕붕 뜨는 형태로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의 2차 부등식이 성립했다 이렇게. 0보다 크죠? 자, 그러면 바로 이 그림을 보세요. 얘 보시면 X축 기준에서 위에 붕붕 뜨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된다? X는 모든 실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등호가 붙었을 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좀 나눠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보시면 첫 번째 케이스는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등호가 붙을 때겠죠. 자, 0보다 컸을 때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서 X는 모든 실수예요. 근데 0일 때 보세요. 0일 때. X축과 만나주면 하나도 없죠. 이때는 X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해는 없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케이스는 두 번째 케이스였죠? 합집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X는 모든 실수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번 케이스에 해당되는 해는
모든 실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방향이 가운데 있는 음수가 되겠지. 자, 음수이고 한문은 잘 보이죠? 자, 아래 보면 하나도 해당이 안 되죠. 이때는 해당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케이스는 뭐야? 여기 등호가 붙었지? 여기다 그대로 한번 써볼게. 자, 등호가 붙었을 때 당연히 해가 없는 거 맞죠? X축과 겹치는 부분도 없지? 그 다음에 아래 부분도 해당이 안 되지. 당연히 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네, 그래서 요 크게 이제 또 네 가지 케이스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파트도 넘어가서 다섯 번째 좀 얘기해 볼게. 자, 다섯 번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렇죠? 2차분식 항상 성립한 형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분식이 항상 성립한. 자, 그래서 이때 이제 크게 또 네 가지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또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자, 이러한 2차분식이 성립할 때. 얘 보시면 이 2차식이 0보다 크지? 그러면 이 2차 부등식을요, 함수와 함수가 관계가 나타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저변이 이제 x가 2차식 같은 경우 2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지. 이렇게 2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이 2차 함수로 y는 fx로 표현을 했을 때 0은 사실상 x축이죠. 그래서 x축이지? x축보다 위에 부분 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세부 조건을 따졌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아래로 블록하죠. 아래로 블록하니까 얘가 양수가 돼요. 그 다음에 x축보다 그쵸? 위로 부분 떴죠. 만나지 않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음수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괜찮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이런 형태 부등식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쓸 수 있다는 거 좀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등호가 붙었을 때. 등호가 붙었을 때. 자, 이렇게 등호가 붙었을 때는 첫 번째 케이스랑 좀 비슷하긴 하나, x축을 한 점에서 만날 때 있죠. 요것만 이제 추가시켜주면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A가 양수라는 거는 동일한데 판별식 조건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작으면서 같을 때. 그렇죠? 등호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케이스까지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자, 이런 형태로 부으실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음수가 되는 거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아래로 블록한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아래로 블록한다고 했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작은 0은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한 거는 다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어. 결국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위로 블록한 형태만 사용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위로 블록한 형태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있지.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하려면 일단은 이 1번 케이스는 당연히 해당 안 될 거야. 맞죠? 여기 아래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건 제한된 범위죠. 그렇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자, X축과 한 지점에 좀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고, 결국에 맨 마지막으로 세 번째 케이스죠. 이 세 번째 케이스 그래프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죠. 그래서 이 세 번째 그래프를 보시고 여기서 이제 세 조건 쓰시면 여기서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자, A는 음수가 되고, 그 다음에 판별식 어떻게 돼? X축은 만나지 않죠? 판별 T는 음수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등호 붙였을 때 얘기해볼게. 이게 등호 붙였을 때 어떻게 돼? 등호 붙였다는 거야? 한 지점에 또 만나는다는 거지. 현재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총 두 개로 표현이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뭐야? 세부 조건. 판별 T가 0에 같을 때 이 조건만 추가시켜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5번 케이스는 좀 내가 얘기를 해봤고,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7번 케이스 좀 얘기해볼게. 7번 케이스 보시면 여기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내가 몇 가지 조건으로 좀 이렇게 좀 표현해볼게. 이런 조건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해가 래퍼부터 시작해서 대상사에 들어오는데, 자, 그 다음에 x제곱 개수가 1이라는 조건이 있다고 할게요. 이 두
조건을 가지고 해서 2차 부등식으로 내가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x제곱에 비해서 1이죠. 그래서 1을 먼저 고쳐주면 돼요. 그 다음에 해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래서 두 개의 1차식을 곱으로 나타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범위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0보다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x제곱의 계수가 음수야. 음수일 때는 이 부동방이 이렇게 바뀌는 거지. 이 정도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원래대로 1을 곱했을 때는 이렇게 0보다 작다라고 표현하시면 된다. 두 번째로 해가 이런 형태로서도 빠져나가고 이렇게 베타보다 크면서 알파보다 작아져. 여기도 마찬가지로 x제곱의 계수가 1이 생각을 해본다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x제곱이 1이니까 1을 먼저 붙여주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세요. 이게 나타낼 수 있죠. 여기 방향이 어떻게 이거 크고 이거 작지. 그러니까 이게 0보다 크다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베타는 당연히 알파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시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만약 음수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때 분호방이 이렇게 또 바뀐다. 이 정도 또 알아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계수가 1일 때는 분호 방향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336번. 자, 336번 여기 보시면 이거 절대값이 들어간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좀 얘기해 볼게요. 1번 풀어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형태가 알파부터 시작해서 베타가 아니라 이렇게 나타나요. 자, 일단 보시면 이게 절대값 들어갔거든요. 첫 번째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x가 0 이상일 때 따져보시고,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또 따져보세요. 0 이상일 때 어떻게 빠져? 그대로 빠져나가죠. 왜냐면 이게 인수분 해야 되죠. 그래서 7하고 마이너스. 그렇죠?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0 이상이죠. 다시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범위를 찾아줬고, 두 번째로 x가 0 미만이 돼 있죠. 그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12를 내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x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죠. 여기서 x가 0 미만이죠. 다시 이렇게 고쳐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범위, 첫 번째 범위.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고요. 합집합 구해주시면 되죠. 이 케이스, 이 케이스는 따로 발생되는 겁니다. 또는 그럼 6범위, 2범위 합집합 구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7부터 시작해서 7까지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다. 그래서 답을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표현의 형태가 첫 번째 문제 풀이 방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풀이 방법도 있거든. 두 번째 풀이 방법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x제곱은요, x의 절대값의 제곱과 같은 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 대신에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x의 절대값을 이렇게 3분의 t로 치하실 거죠. 그럼 이건 t하는 2차식 되죠. 결국에 t 대신에 x의 절대값을 넣어준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x의 절대값 마이너스 x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7까지가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x의 절대값은 무조건 0 이상이 돼. 0으로 다시 바꿔주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해당되는 이 부등식을 잘 찾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x의 범위 구하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7부터 시작해서 7까지다라는 이런 이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내가 이게 표현을 해봤고, 자, 이거 치우고 여기서부터 다시 좀 얘기해볼게. 자, 이거 보세요. 지금 x의 절대값의 지금 2차식이지? 3분의 t로 치환식이었어.
두 개 2차식으로 나눴죠? 1차식으로 나눴죠? 여기서 이제 x의 절대값 범위심이 0부터 10까지 나눈다. 그렇죠? 결국 이제 x의 절대값이 7보다 작다라는 이 공식 풀면 다시 이렇게 된다. 이 정도 알아주면 돼. 그래서 336번 얘기해봤고, 그다음에 339번 얘기해볼게. 339번 이렇게 얘기해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연구가 나오니까 이건 이렇게 해볼게요. 가우스 기호처럼 형태니까 가우스 기호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세요. x-1의 이제 가우스 기호 형태를 n이라고 좀 가정해보세요. n이라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제대로 풀어 쓴다면 x-1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x-1은 n 플러스 소수 부분을 이렇게 나눠낼 수 있죠? 알파는 소수 부분이니까 0부터 10까지 이렇게 범위를 설정할 수 있고요. 자, 그 상태에서 x 값을 좀 구해볼게요. 그럼 1을 넘기시면 이렇게 되시죠. 이건 그대로 마시고. 그러면 이 x 값을요, 여기다가 대입을 해요.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돼? x의 가우스 기호 취한 거는 n 플러스 1이 되신다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씩 나왔죠.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여기다 이제 값을 좀 대입을 해요. 그래보면 이렇게. 여기 3이 날라가죠? 그래서 여기서 n 값이 0이나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0까지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n은 정수기 때문에 이 두 개 값이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나올 수 있죠? n이 마이너스 1일 때. 직접 자료를 대입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좀 대입을 해봤어? 여기 마이너스를 여기다 이제 대입해봤어요. 그럼 대입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x-1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1을 더해줘요. 이렇게 되시죠. 여기서 이제 x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돼? n이 마이너스 1 대입도 똑같이 해주시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1을 더해주시면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나온 형태가 또 이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범위 어떻게 돼? 더해주시면 되죠. 합집.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1까지다. 다음에 이제 결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답을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번 얘기해볼게. 이런 형태의 부호식인데 여기서 해가 이렇게 됐고요. 그래, 아까랑 비슷한데 여기서 x제곱 앞에 있는 게 저 2니까 2를 붙이시고요. 서로다른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났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좌변식을 전개해요. 그러신 다음에 이제 비교해요. 여기서 A가 나와요. 마이너스 6이 나오죠. B가 4가 나오죠.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다음 346번 얘기해볼게요. 자, 여기는 6차 공식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해가
우리 기존에 그 치환하는 형태 좀 기억나시죠? EX 플러스 1을 치환 문자로 치환시켰어요. FT가 0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럼 사실상 이 형태 좀 보실래? 이 형태를 이렇게 고칠 수도 있잖아. FT가 0이야. 이렇게 고칠 수 있죠. 여기 해당되는 T범위 어떻게? 이렇게 되시죠. 자, 이렇게 고쳐준 다음에 여기다 바로 좀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해서 여기서 이제 T범위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T 대신에 물로 취하겠습니다. EX만 쓰고 취하겠지. 여기서 이제 좀 전개시켜보세요. 이렇게 되시죠. 2로 나누시죠. 이렇게 되시죠. 해서 여기에다가 X의 범위를 또 잡으로 쳐주시고 여기 3, 4, 9번 얘기해볼게. 자, 모든 실수 X만 저지르고 있어. 그래서 2차분식 생겼대요. 자, 여기서 이제 A로 범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2차분식을요 함수와 관계를 나타내시고 이렇게 그림을 나타내보세요. X수 기준을 해서 이건 위로 블록하죠. 위로 블록한데 0보다 작다는 무슨 말이에요? X를 기준을 아래로 쳐버렸어. 괜찮죠? 자, 여기서 어떤 조건 쓸 수 있어? 파벨티는 음수다는 조건 쓸 수 있지. 자, 그럼 여기서 계산해보면 되고 이렇게 여기 쓸 수 있지. 음수다. 등태식이 연기하시고 이거 곱하기 마이너스 2를 적용시키면 되죠? 그럼 여기서 이거 어떻게 돼? 마이너스 6부터 시작해서 2까지 다 쓸 수 있지. 그래서 이건 또 답을 적용시키면 되죠. 그리고 3호 2분 얘기해볼게. 자,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고요. 부동산을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다음 문제. 자, 이 문제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M-2 보이시지? M-2. 그렇죠? 공통 부분이지. 그래서 M-1을 먼저 0이라고 좀 가정해보세요. 이게 다 날라가죠. 결국에 이렇게 3이 0보다 큰 거죠. 자, 이 부동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M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게 0이 아닐 때도 존재하겠지. 0이 아닐 때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케이스 M-2가 양수일 때, M-2가 음수일 때. M-2가 양수일 때 보세요.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X축 기준을 해서 위로 부분 뜬다 얘기할 수 있지. 금방 되죠? 자, 여기서 판별식 어떻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죠. D는 음수. 여기서 이제 M의 범위 찾으시면 되죠. 여기 쓸 수 있죠. 그래서 M-로 묶어보세요. 여기 쓸 수 있죠. 여기 4가 되시죠. 그래서 M이 2부터 시작해서 14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M이 2보다 크죠? 이 범위하고 이 범위 이제 교집합고 있어야죠. 마찬가지로 이거 그대로 나오지.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음수일 때는 뭐 위로 블록하죠.
근데 뭐 그래프 개형이 이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큰 x축보다 위에 존재하는 구간은 없지. 이건 다 해당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 그래서 답을 찾아주시니까 이거 n해보기하고 이거 n값 있죠? 합집만 구하시면 되지. 자, 그래서 최종도 여기다가만 두어만 붙이시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3, 5, 2번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접근해보시고, 근데 여기 좀 보시면 계산 과정에서 4분의 1을 적용시켰는데 이 값이 3으로 바뀌게 돼요. 3. 마찬가지로 3이 되죠. 그래서 이 값이 있잖아. 5로 바뀌어.